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얼마 전에 댓글이 남아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요즘 영상이 환율 얘기 그리고 월세 얘기 그러니까 일부 주제에 치우친 내용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잘 읽어보니까 그렇게 느끼실만 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몇 말씀 일단 좀 드리고 오늘 영상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다른 영상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어디 투자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모아타운이나 빌라나 뭐 미래가치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라. 부자들은 절대 이거 안 한다. 지금 여기에 어떤 기회가 있다. 이 시장 앞으로 폭락하니까 더 지켜봐라.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제 채널이 유튜버 채널을 그 부동산을 다루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 전망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긋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너무 그걸 잘 알고 있는 게 저는 제 자산에 직접적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힘들고 지금 상황이 안 좋을지 안단 말이에요. 안 그런 분들 많은 것도 알아요.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전 제가 힘들다면 저랑 같이 했던 분들도 힘들 수 있다고 먼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 전망이 틀렸고 저조차도 힘든 이 상황에서 여러분한테 투자 이렇게 해라. 지금 여기가 좋다. 요렇게 해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에는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힘든 분들이 공포심에 빠지기 쉬운 거. 뭐냐면 금리예요. 공포심에 빠진 분들은 금리가 언제 내려가냐 이걸 보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금리 때문에 부동산이 더 내려갈 거고 부동산이 반등할 수가 없다는 내용의 영상과 기사가 정말 제가 봐도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정말 강력하게 어필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해당 내용은 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거저거 올렸었고요. 그리고 월세는 뭐냐면 다음 시장을 준비하시려면 전월세 시장을 보는 게 맞는데 사람들은 전세만 보거든요. 전세가가 내려간다, 역전세다, 아니면 전세 사기 깡통전세 기사가 넘쳐났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월세 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월세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처럼 매매가랑 전세가에 대해서 눈이 먼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매매가 너무 안 좋고 전세 시장도 지금 되게 안 좋아요. 왜냐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세입자분들이 그 수요에 있어서 굉장히 위축이 됐어요. 너무 잘 아는데 그래도 월세 시장을 보고 있는 이유는 다음 시장을 대비하는 분들 한해서 월세 시장은 봐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공포는 좀 줄이고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볼 부분이 어딘지 좀 선택과 집중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그렇게 다룬 게 맞아요. 맞고 좀 제가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지금은 뭘 해야 된다, 난 뭘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제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는 좀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성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시면은 차차 하겠지만 지금은 좀 그런 부분보다는 힘들어하시는 분들 위주로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보시면 스타일도 알겠지만 어떻게 모든 분들을 만족을 시켜드리겠어요. 또 저는 또 제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분들과 함께 하는 거고 저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 찍는다고 찾아와서 봐주시고 이렇게 멘트 남겨주시고 굉장히 감사한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또 요새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예요. 주정심 언제 열리냐? 주정심이 언제 열리냐를 궁금해하는 이유는 규제 지역이 어디 어디가 해제되냐예요. 그런데 주정심보다 이게 먼저 나옵니다. 자, 11월 9일 오후 4시에 나온 거예요. 지금 영상을 찍어서 바로 올릴 건데요. 내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예요. 근데 이게 이 회의 내용이 오픈이 될 건가 봐요. 규제 지역 어디 어디 해제할까? 즉, 내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출 규제 완화 시기, 추가 규제 해제 지역 등 논의. 여기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 기사 나왔잖아요. 이거 분명히 소스 준 거거든요. 기사가 혼자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사가 혼자 쓰면은 만약에 이 회의 내용을 오픈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픈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자체 규제 풀어달라 성토, 서울 수도권도 풀릴까? 미디어 플레이도 같이 할 회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 이것도 오픈했잖아요. 원래 오픈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새 요청이 많거든요. 요새 이거에 대해서 정부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선거를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총선에 대해서 아직 좀 남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여론이나 아니면 지자체장들과의 관계가 되게 예민해지고 있는 시기라고 해요. 그 와중에 어디가 발표가 날지가 되게 중요할 건데
왜 이렇게 약간 대중적으로 오픈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기대하는 면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거래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번에 했던 민생회의 구체화 방안이 나오는 거예요. 대출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규제 지역은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아시겠지만 15억 대출이 풀렸잖아요. 아직 스타트된 건 아니지만 지금 계약해서 풀리는 거는 미리 누릴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효과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은근히 나가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효과가 있는 거예요. 크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15억 대출을 풀었다 그래도 딱 나오잖아요. 15억인데 대출이 안 돼서 못 사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 시장, 이 와중에 집을 살 사람을 추려야 돼요. 몇이나 되겠어요? 그 와중에 그 사람은 옮겨 타기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왜? 앞에 집이 안 팔릴 거잖아요. 신규 진입하는 사람 중에 15억 원 이상의 집을 보고 있는데 대출이 안 돼서 못 사고 있다가 지금 이 와중에 싼 값에 사고 싶은 사람들, 얘네가 어디 있냐고 밖에 찾아보시면은 주요 지역 중에 싸진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거기가 거래가 지금 더 되고 있어요. 현장 나가시면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줘요. 왜냐면 약간 설레하시더라고요. 좀 돌아오나? 이렇게. 사장님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효과가 아예 없는 거 아닌데, 물론 그건 제 예상에 불과했지만, 좀 국소적으로는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늘어난 거래량이 일정 수를 넘어가면 시장 시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만, 규제 푼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시작이 되지도 않았고, 그분들이 실거래한 게 아직 뜨지도 않았고, 이거 좀 기다려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앞서서 규제 지역 해제란 핫 이슈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제 영상을 찍는 이유가 이게 내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지금 한국이 저 너무 신기한데 저희 채널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중간선거, 미국 중간선거에 굉장히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환율 요동치고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갑자기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FOMC를 보고 있다니까요. 파월의 입을 듣고 있어요. 이게 뭐 노비시한 게 나오는지 허퀴시한 게 나오는지 맨지 또 비둘기인지 옛날에 그것도 모르던 분들도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단어 다 알고 FOMC 다 알고 그러니까 다 챙겨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정신만 검색하시는 분들이 이거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내용이 나올 거예요. 물론 이거에서 완전 결정이 안 나고 한 번 더 회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것까지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은 내일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규제를 다 풀었으면 좋겠어요. 똑같아요. 근데 제가 영상도 찍을 건데 규제를 다 풀라는 게 시세를 반등시켜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상을 찍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시장을 여러분이 봤을 때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대로 그냥 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거래 없이 다 규제로 묶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보는 데이터가 36년짜리 데이터가 있고 4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물론 옛날 데이터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럼 이 시장의 통계를 봤을 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됐을까 했을 때 지금 이대로 쭉 가면 전 약간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가 얘기하면은 아유 저거 또 시세 어떻게 뛰어보려고 또 애를 쓴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규제를 안 풀고 쭉 가면은 현 정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임기 이내에 안 좋은 일이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정부가 움직이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규제를 푸는 게 저는 결코 국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시장을 위해서 푸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럴 거였으면 진작에 했어야 돼요. 대선 끝나자마자 무조건 밀어붙였어야 돼요.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럴 마음이 없는 게 정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게 표가 얼마나 되는가 아니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계산 방정식이 있을 거고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엮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잘 안 풀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확실히 니즈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손해를 봐요. 이대로 가면 거래량이 없으면 손해를 정부도 많이 봐요. 예전에는 임차인 임대인끼리 싸우면서 둘이 손해를 다 가져갔거든요. 그럼 보세요. 집값 내려가죠. 월세 올라가죠. 누가 웃고 있는데요? 없잖아요. 전세가 내려가서도 전세자금 대출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웃는 사람이 없어요. 세금 가져가는 그리고 표 받아가는 정부만 웃고 있는데 지금 세금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움직여요. 역사적으로 늘 그랬거든요. 아쉬운 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집값이 떨어지면 집주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월세가 올라가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서 힘들면 세입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고 이런데 이게 안 돼요. 나서질 않아요.
이미 국가적으로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국가는 그런 얘기 안 하고도 다른 루트로 나설 수가 있거든요. 불평불만을 제일 못하는 애들이 은행이에요. 근데 은행은 또 돈을 벌게 돼 있는 게 은행이 죽으면 국가의 허리가 끊어진 것처럼 막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지금도 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부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있을 회의를 보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